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매년 5%씩 인상해 최대 20%까지 추가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 장기 투자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길이 그러면 지네도 손해 아니야? 맞습니다. 지네도 분명 손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한 주가 이렇게 또 끝나게 되었고, 한 달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마무리되는 날이라 그런 건지, 오늘 증시는 조금 재미가 없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또다시 더더더 쭉쭉쭉 오르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하루 만에 돌아온 관세. 트럼프는 역시 항상 모든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힐 방법을 찾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은 연방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무효 판결을 내려서 제동을 건 바 있었죠. 그래서 막 선물이 막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항소 부분에서 무효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하루 만에 다시 관세가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부분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바로 고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설령 우리가 패소하더라도 다른 조치로 관세를 부과하면 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드라마는 전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살아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는 다시 불확실성이 대두되었으며 미국 증시도 급등 출발했지만 음봉 마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을 오늘 우리나라도 피하지 못했고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벌칙세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좀 기분이가 좀 애매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벌칙세에 관련한 조항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매년 5%씩 인상해 최대 20%까지 추가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 장기 투자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길이 그러면 지네도 손해 아니야? 맞습니다. 지네도 분명 손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들어 심심찮게 들려오는 게 미국 기업들에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글로벌에서 디지털세를 매기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니 야 우리한테 왜 저러냐, 우리도 그러면은 벌칙세 만들어서 맞불 놓자, 이렇게 반발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역시 트럼프답습니다. 그리고 부과 대상도 광범위하다고 하는데요. 국부펀드와 연기금, 정부 기관, 개인 투자자까지 전부 다 포함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세금이 국채까지 적용된다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누가 투자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시작된다면 월가에서는 미국 시장을 뒤흔들 만한 대형 특급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나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트럼프는 이것 또한 그 협상 카드로 쓰고 마무리 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살까요? 연일 상승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은 살짝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2일 트럼프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후 침체 우려감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여전히 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윗골이 되고 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20일 연속 1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견조하다, 다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많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고 경차가 인기.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바로 경차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신차 시장에서 SUV가 아니라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세단이 유행이라고 하더니 중고에서는 경차가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1분기 동안 중고차 시장 시세를 분석한 결과 1위는 모닝, 2위가 스파크로 경차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4위도 레이가 차지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야, 그래도 경차 살 거면 조금 더 보태서 아반떼 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최근 경차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결국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불안과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치고 가성비를 중시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토스, 호주 진출 소식. 토스가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장도 준비한다는 소식. 그 시장이 바로 호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다음 달에는 호주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호주는 다른 국가들 대비 규제 부분에서 유연한 편이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대한 친숙도도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호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토스는 2019년 베트남, 2022년 싱가포르 등의 법인을 설립하고 진출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실패를 맛봤다고 합니다. 그 실패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특화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토스가 슬슬 상장을 준비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직접 요리하기에는 사실 많이 빡셉니다. 일하고 왔는데 요리는 언제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먹는 게 사실 가장 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배달도 최소 요금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제 많이 시켜놓고 이틀 아니면 3일 동안 나눠 먹는 게 1인 가구의 숙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배민에서 이러한 니즈를 고려해서 한 그릇 카테고리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최소 주문 금액이 없는 1인분 메뉴를 주문할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 알뜰 배달을 통한 무료 배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많이 뜨겁다고 합니다. 앞서 2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주문 건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 현재 서울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2주 뒤부터 이제 1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배민을 쓰신다면은 다음 달부터 이제 내가 먹을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카테고리가 생기는 것 자체가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캐나다 산불이 확산 중. 캐나다의 산불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재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134곳으로 이 중 절반은 통제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산불이 지속되다 보니까 슬슬 우려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 비상사태를 선포한 매니토바주 같은 경우에는 5년 연평균 피해의 3배에 달하는 피해를 이미 입었다고 하고요. 석유 거점인 엘버타주도 인근까지 산불이 확산해 일부 원유와 가스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예전에는 그 미국 쪽에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공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산불을 못 잡지 이런 생각까지도 분명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산불이 얼마나 위험하고 잡을 수가 없는 자연재해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좀 캐나다에서도 산불이 잡히길 바라고 이 와중에 또 대기질도 많이 문제라고 합니다. 재작년처럼 미국까지 연기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 산불이 더 커지게 되면 공기청정기 등 미국 산불 관련주가 또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금리 2%까지 인하할 거.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2.5%까지 인하했죠.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인하인데 더 이어져서 흥국증권에서는 2%까지 인하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꺼냈습니다. 내수 침체 및 수출 부진인 상황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까지 있다 보니까 GDP 성장률이 낮은 수준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1분기까지 금리는 단계적으로 인하가 되어 26년 최종 금리는 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식시장에게는 조금 더 괜찮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페이스X 원앱 승인. 오늘 정부에서 해외 위성통신 사업자와의 국경 간 협정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바로 스타링크 코리아와 스페이스X 원앱 등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통신 사업법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는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번에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정부에서 승인을 해야 됐는데 이번에 승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LK 삼양, AP 위성, 인텔리안테크 등 우주항공 관련주가 오늘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계란 가격이 이상해요. 국내 계란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 중이라고 합니다. 5개월 동안 약 18%나 급등하면서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상한 것은 급등세가 가파르다고 하는데요. 21년도에 조류 독감으로 1670마리가 살처분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연히 계란 가격이 올랐겠죠.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더 가파르게 계란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겨울에 살처분된 닭은 490만 마리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정위는 담합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계란 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6G 상용화 기대감. 자, 오늘 오랜만에 6G 관련주가 급등했어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중 하나죠. 충분히 10배거가 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는데 2030년까지 6G를 상용화하겠다는 공약이 등장해서 올랐습니다. 특히 양당의 두 후보가 똑같이 내놓은 공약이다 보니까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하네요. 아니 길이 5G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뭔 6G야. 하지만 뭐 결국은 오는 미래 아니겠습니까? AI가 발달하면서 통신 속도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AI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6G는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는 것 플러스 미국의 주파수 할당 기대감까지 나타나며 통신 장비주가 급등했는데요. 에이스테크가 상한가, KMW도 막 상한가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에이스테크 상한가를 오랜만에 딱 찍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항상 윗꼬리 전문인데 오랜만에 상한가, 그리고 KMW도 오랜만에 상한가를 만들면서 쭉 올라왔고 오이솔루션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연속성을 가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다음입니다. 게임 정책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게임 업계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이슈와 P2E 허용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단 게임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타당성을 검증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P2E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사행성이 아닌 경우 P2E 허용을 주장하며 게임을 질병이 아닌 고부가치 산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